여기 올라오니까 상당히 많이 떨립니다.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요? 저는 오늘 앞에서 정말 멋진 발표를 다 듣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밥을 다들 드셨다 보니까 제가 발표를 재미없게 하면 다들 좋으실까봐 제일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라이프 플랫폼 강연에서 라스트마일 자율주행 로봇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저희 회사의 관점에서 조금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최대한 좀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회자분께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19살에 우주 화장실 특허를 만들어서 나사의 미 항공우주국에 특허를 팔았던 경력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에서 프로토타입을 한 6개월 정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제 옆에 있던 부서가 미션 다이렉트 쪽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 일이었냐면 화성 탐사 로버를 만드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개발하던 것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기술이 정말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만드는 일들, 그리고 내가 만드는 기술들은 대체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는 되게 막연하게 우주 기술을 조금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는 초소형 인공위성들을 주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초소형 인공위성을 2기를 이제 궤도에 발사하고 올해 10월에도 누리호에 제가 만든 인공위성이 발사하게 되는데 인공위성 영상 처리 쪽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나사에서 봤던 자율주행 로봇 기술들 그리고 내가 강점을 갖고 있는 영상 처리 기술들 즉 비주얼 슬램 기술들을 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상용화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저희 뉴빌리티의 시작이고요. 제가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더 구체적인 저의 여정과 어떻게 저희 기술들을 이제 시장에 내놓을 계획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뭐 큰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랬던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넘기고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라스트 마일은 말 그대로 라스트 마일입니다. 즉 마지막 마일인데요.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다들 앞에서 너무 많이 설명해 주셨고 또 잘 설명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단의 그 어떤 물류를 하는 것이 라스트 마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라스트 마일이 정말 저희 회사가 다루는 라스트 마일은 라스트 마일이거든요. 근데 이 라스트 마일은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당연히 여러분들 정말 지겹게도 많이 아시겠지만 가속화가 되었고 또 제가 이렇게 살찐 이유도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많이 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달 음식을 되게 많이 시켜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류 같은 경우에는 당일 배송, 로켓 배송 등등의 서비스 강화로 인해서 뭐 라스트 마일 풀필먼트 센터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즉 옛날에 어떤 물류의 어떤 기성적인 축들과 좀 비교했을 때 물류의 축이 정말 라스트 마일, 퍼스트 마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물류의 축의 변화는 결국 빨리 받고 싶은 소비자의 마음이 엄청나게 증대됐다는 것인데 심지어 1시간 안에 오던 배달도 이제는 20분 안에 받길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라스트 마일을 정말 빠르게 받는지 그리고 내가 내 음식물 또는 물류를 정말 안전하게 받는지가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라스트 마일만 얘기하고 퍼스트 마일은 얘기를 잘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퍼스트 마일은 많은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자동화되어 있고 그런 라스트 마일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개입률과 중요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 배달도 결국 엔드단의 고객이 가장 많이 인터랙션이 있는 부분이고 택배나 물류도 물론 퍼스트 마일도 많겠지만 엔드단의 고객은 결국 라스트 마일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물류의 어떤 그 축 중에서 엔드단이 가장 중요한 가치 사슬이기 때문에 퍼스트 마일보다 라스트 마일이 더 주목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 미들 마일은 앞서 계신 여러 발표자분들 그리고 후에 있을 많은 발표자분들 더 잘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한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결국 라스트 마일을 떠나서 최근에 어떤 코비드 팬데믹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물동량이 폭증하고 있고
물동량이 폭증하는데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스트마일 구간은 결국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정말 많이 드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도 자금이 많이 든다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요. 근데 인건비가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당연하게도 뭐 경제학의 어떤 수요와 공급의 원리 때문에라도 당연히 수요는 되게 많은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인건비, 사람의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 모든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이터레이션, 즉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라스트 마일의 문제는 풀려지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가격만 상승하고 그 피해는 뭐 결국에는 공급자 또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비용을 willingness to pay를 지급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화두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믹과도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뉴빌리티는 수많은 물류 과정 중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딜리버리 마켓입니다. 왜냐하면은 딜리버리 마켓은 그 시간에 대한 종속도가 매우 높습니다. 30분 안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도심지에서 받아야 됩니다. 서울과 같은 복잡한 도심지를 뚫고 30분 내로 배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배달을 잘 할 수 있다면 물류는 더욱 쉽게 풀 수 있는, 조금 아니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스트 마일 셀프 드라이빙 로봇의 자율주행 기능에는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들 그리고 배달 산업에서의 문제를 유의미하게 풀 수 있는가가 저희 회사의 어떤 가장 집중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배달 한 건당 약 거의 4,800원 정도 음식 배달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배달원이 이곳에서 약 한 3,600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가 당연히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4,800원을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자영업자입니다. 이 4,800원 구조 중에 3,000원 정도를 자영업자분들이 부담을 하고 1,800원 정도를 소비자가 보통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비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크타임이라고 불리는 저녁시간, 점심시간에는 4,800원이 아닙니다. 6,000원,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부담을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는 이 구조를 저희 회사는 혁신하고 싶고, 저희 회사는 자율주행 로봇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서 배달비를 받는 회사가 되고 싶은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근데 배달만 비싸냐? 로지스틱스도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라스트 마일 쪽에서 이 표는 정말 지겹도록 많이 나오는 표인데요. 허니웨일에서 만든 표인데 53%의 비용이 라스트 마일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을 통해서 음식 배달을 잘하면 나중에 물류도 할 수 있겠지 정도의 접근으로 현재는 배달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로봇의 글로벌 플레이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한 3개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폰트가 좀 깨져서 막 겹쳐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포스트메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라이다 기반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었고 최근에 우버의 스핀오프 되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약 한 50대 정도의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스타쉽 테크놀로지가 사실상 이 분야의 가장 큰 글로벌 플레이어인데요. 지금까지 한 150대의 로봇으로 유럽과 미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약 한 1,000억 정도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최근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최근 1년간 150만 건의 딜리버리를 지금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사실 되게 간단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기반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데 요건 디스패치라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자체가 개발하기보다는 디스패치라는 곳을 인수해서 현재도 계속해서 이 플릿을 넓히고 있는 단계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도 보통 서브어반 에리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플레이어들 아까 소개드린 요 3개의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의 얀덱스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 얀덱스 그리고 스타쉽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미국의 키위봇 뭐 수많은 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로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들 대부분이 자율주행 기술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거나 아니면 라이다 기반의 비싼 센서 기반의 자율주행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선도하고 있는 스타쉽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전체 자율주행 로봇 시나리오 중에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관제 시스템 개입률이 30% 정도 되고요. 평균 약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 배달의 민족이라는 곳이 배달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제 개입률이 한 80% 정도 되고요. 20% 정도는 라이다 기반의 한정된 지역에서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약해서 이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No players are operating robots in urban conditions. 그러니까 도심지에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로봇이 없습니다. 스타쉽 테크 1000억 정도 펀딩을 받은 중간에 스타쉽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 또는 신도시와 같은 위치 추정이 좀 쉬운 곳에서만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도심 주행이 가능한 포스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기술, 라이다 기반의 자율주행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도심 주행이 가능해지려면 현재 로봇의 가격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비용을 낮춰서 카메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몇몇 업체들은 캠퍼스나 주택단지 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결국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를 다 뜯어봤는데요. 스타쉽 테크놀로지가 가장 선도하고 있는 곳인데 테크니컬 퍼스펙티브로 봤을 때 스타쉽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자기 위치를 추정하느냐, 도심지에서 위치 추정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 핸드폰 내비게이션 키면은 GPS가 계속 흔들리실 겁니다. 그 이유는 GPS의 오차 때문인데요. GPS 오차, 특히 한국같이 GNSS를 글로벌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위치 오차가 크게는 한 100m까지 나는데요. 즉 자기 위치를 100m 이내의 환경에서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어렵습니다. 근데 좋은 GPS를 써서 리시버를 뭐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쓰면 당연히 잘 잡힙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유의미하게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자영업자 또는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스타쉽이나 이런 리딩 1000억 정도 투자받은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선 기반의 지도를 생성합니다. 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보시면 검은색 선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선을 생성해서 선을 통해서 지도를 만들고 지도를 통해서 확률 기반의 지도를 만들어서 위치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GPS 값이 흔들리면 당연히 이 선의 오차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선이 GPS 위치상에서는 내가 바라보는 선이 아니라 오차가 누적된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 위치 추정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 벤처에서 투자받은 스타쉽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들을 만들고 있고 아마존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심지에서 자율주행이 어렵고 캠퍼스 기반의 자율주행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라이다 기반의 한 1000만 원짜리 라이다 센서를 하나 달고 정밀 지도를 달아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영상의 2D 정보와 매칭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로봇 가격이 수천만 원에 뛰고 또 지도 정보를 전부 다 저장해야 된다는 안 좋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용 문제를 유의미하게 해결해야 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배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로봇 자체만 4천만 원이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하면 약 대당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민을 만나서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그럴 거면 벤츠를 사주고 사람을 고용하지 왜 로봇을 만드시나 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들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빌리티는 정말 싸게 요거를 실용화할 수 있다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 로봇은 무조건 450만 원을 타겟팅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뿐만 아니라 해외의 좀 장점은 지금 오버시 컨디션에서 거의 레귤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이 어딜 돌아다니던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아이오와 그리고 펜실베니아 등의 지역들은 오히려 로봇을 사람으로 규정하거나 로봇이 당연히 리걸 유스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 배달 로봇을 아예 사람으로 인정해 버려서 인도의 자율주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뉴빌리티는 그러면 왜 규제가 있는 한국에서
왜 투자도 이렇게 많이 못 받는 한국에서 이렇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국만큼 매력적인 시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부산, 서울에서 삽니다. 1,000만 명이 모여있는 도시에 살고 정말 짧은 시간 내에 1시간 내에 음식이 배달되는 환경에 사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도시들은 위치 추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처럼 하늘이 뻥 뚫려 있는 환경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환경에서 위치 추정을 할 수 있으면서도 시간 종속성이 큰 배달 산업에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자율주행을 통해서 배달할 수 있다면 미국이 아니라 더 복잡한 도심 환경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스타쉽같이 1,000억 투자받고 라이다 베이스로 하더라도 어려운 시장에 도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려운 시장에 로봇이 들어오는 순간 로봇이 정지된 상태로 아마 작동을 하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유빌리티가 그러한 시장적인 관점도 그렇지만 저희의 내부 구성원들 전부 다 정말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봤을 때 1,000억 투자받은 스타쉽 테크놀로지나 저희나 기술적으로는 50보 100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스타트업이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라고 늘 누군가 묻는다면 대충 세 개를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돈을 낼 수 있는 윌링네스 투 페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배달 산업은 이미 윌링네스 투 페이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페인 포인트가 확실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70%에 달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으면 정말 너희들이 자율주행 위치 추정을 통해서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당당하게 저희 회사는 적어도 도심지에서 위치 추정하고 자율주행하는 것에서는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몇 투자분들과 심지어 현대자동차도 저희의 자율주행 모듈을 쓰고 있고 만도의 자율주행 로봇도 저희 모듈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6명의 인력으로 그 자율주행 로봇에 지금 들어와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깃하는 마켓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20조에 달하는 음식 배달 시장이고요. 주문 건당 약 한 5,000원에 달하는, 사실은 실제 민값을 얘기해보면 6,000원, 7,000원 나오지만 건당 약 한 5,000원 정도 나오고 자영업자분들이 약 65%가 배달비가 부담된다고 하는 이 구조를 유의미하게 혁신하기 위한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기존에 4,800원에 2,800원을 싹 날리는 동시에 저희는 2,000원만 받고도 실제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1,200원 이상의 마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배달 로봇이 정말 많은 배달을 수행할 때마다 매출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결국에 저희의 마진을 늘기 위해서는 로봇을 싸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이고 저희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가장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미션 리퀘어먼트를 좀 써봤을 때 한국형 자율주행 로봇, 우리나라 한국형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K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m에 있어서 필요했던 주요 요건들을 좀 리스트업 해봤을 때 첫 번째, 강남 테헤랄로와 같은 도심지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한가? 두 번째, 자영업자 문제들의 페인 포인트를 유의미하게 풀 수 있기 위해 로봇 가격을 400만 원대로 낮출 수 있는가? 세 번째, 로봇에 들어가는 온보드 컴퓨터, GPU 기반의 온보드 컴퓨터가 약 한 대당 120만 원 합니다.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모터 가격을 하면요, 모터 가격, 배터리 가격, 외장재만 200만 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보드 컴퓨터가 하나가 들어가야 나머지를 400만 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딥러닝 알고리즘, 자율주행 위치 추정 알고리즘, 매핑 알고리즘 등등 수많은 것들을 하나의 싱글보드 컴퓨터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희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고요. 정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일단 굴러가거든요. 근데 1억짜리 자율주행과 200만 원짜리 자율주행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고 더 저렴한 센서를 이용해서 센서 퓨전 기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렴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 핵심 기술이고, 네 번째로 좀 턱이 우리나라가 좀 높습니다. 미국은 한 15cm쯤 하는데 우리나라는 3cm 정도 하는데 3cm 이하의 연석을 넘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정밀지도 없이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가가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달려나가기 전에 미션을 정의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 결국에는 카메라 기반의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들인데, 처음에 멀티 카메라를 이용해서 SFM은 Structure for Motion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행사장이나 어떤 공간을 매핑하는 기술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반으로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공간을 매핑을 하고요. 그 이후에 공간을 통해서 이제 2D 카메라를 통해서 매핑된 공간과 내가 보는 공간을 매칭시켜서 내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들, 그리고 카메라 기반, 그리고 레이더 기반으로 사람을 트래킹하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 거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등등을 개발해서 저희가 현재 코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은 저희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스타쉽 테크놀로지 리딩 회사보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들을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올해 말에 지금 이제 처음으로 좀 오피셜로 얘기하는 네네치킨과 함께 강남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치킨을 시키시면 저희 로봇이 배달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너무 잘 아시고 계신 뭐 GPS 내비게이션 위치 추기 기술들이라던가, 뭐 로컬 글로벌 패스 플레잉이라고 하는 장애물 회피 기동 기술이라던가, 뭐 멀티 카메라를 이용해서 매핑하고, 왼쪽 아래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 계절별로 가지고 있는 로봇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지도와 딥러닝을 이용한 횡단보도, 차도, 뭐 이런 인도를 구별하는 기술들 등등의 수많은 기술들, RGBD 레이더 퓨전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가 정말 저렴한 로봇을 만드는 데 현재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는 정말 열심히 인천 송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강남에서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선정릉 앞에 한번 오시면 저희 로봇이 막 테스트를 하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저희가 강남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서 저희가 강남구에서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영상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The Great Debate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이다를 옹호하는 집단과 카메라를 옹호하는 집단이 있는데 저희는 카메라를 옹호하는 집단이고요. 그 이유는 뭐 라이다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라이다만큼 정말 좋은 센서는 없지만 자율주행 로봇을 위해서 라이다를 쓰는 것은 너무 센서의 낭비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율주행 차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낮은 가격대, 날씨, 광량, 외부 충격에 강건한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왜 너는 라이다를 안 써?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어썸션은 모든 센서는 절대로 완벽한 센서라는 건 없습니다. 라이다도 단점이 있고요, 레이더도 단점이 있고, 카메라도 단점이 있고, 센서마다 센서 특성들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센서가 완벽해라고 했을 때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완벽한 센서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자율주행 로봇에서 라이다를 뉴빌리티를 안 쓰게 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자율주행 차만큼 자율주행 로봇은 강건한 구조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만든다면 이 서스펜션, 댐퍼 뭐 이런 것들에 쓸 수 있는 비용이 많겠지만 저희에게는 한정된 비용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건한 최대한 강건하게 만들겠지만 정말로 강건한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충격에 약한 라이다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했고요. 또 배달량이나 물류량은 전통적으로 비나 눈이 올 때 폭증하는데, 비나 눈이 올 때 쓸 수 없는 라이다를 왜 써야 하는가라는 두 번째 의문들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라이다를 자율주행 로봇에 쓰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 그리고 자율주행 라이다를 썼을 때는 HD맵 등을 이용해서 정밀지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카메라 기반으로 가야 되고, 카메라 기반의 최적화의 커팅에지 테크놀로지 가지고 간다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Still, it could be cheaper. 아니, 싸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이다 값 싸진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싸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DSLR은 아직도 비싸고 핸드폰 카메라는 쌉니까? 명확히 자율주행 라이다도 이런 방식으로 센서 값이 내려가긴 내려가겠지만, 자율주행 차나 더 넓은 씬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필요한 센서, 자율주행 센서들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비쌀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자율주행 로봇이 쓸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라고 저는 답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은 드렸지만 왜 한국 시장에 저희는 오히려 도전하려고 하느냐, 수많은 물동량이 존재하며 복잡한 서울과 같은 도심 환경에서 배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면
뭐 싱가포르, 아시아 환경과 같은 복잡한 해외 환경에서 더욱 쉽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10월부터 F&B 대기업 1개와 2개의 음식 사업자와 저희가 30대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가지고 인천 송도, 서울 강남, 건대에서 저희가 POC를 진행할 계획이고, 네, 저희 마일스톤은 지금 노란색이 약간 거의 완성된 것이고 개발 중인 것은 회색으로 좀 했는데요. 아직도 배달 서비스를 위한 스택을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게 레귤레이션을 리프트 해줘야 된다. 규제를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서는 150대, 200대의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서 좀 창피하지만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나가지 않으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싱싱과 같은 회사들에 부탁을 해서 센서 박스를 넣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몰래 나가서 테스트를 하거나 근데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 쪽에서 23년까지 배달 부분을 허가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기술에 있어서 1년은 엄청 큽니다. 1년 동안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양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리프트 레귤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랩업을 하자면 도심지 자율주행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센서들이 노이즈 그리고 수많은 에러로 인해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해외의 경우에는 플릿이 익스포넨셜하게 늘고 있으면서도 그로 인해서 수집하는 주행 데이터 양이 매시브해서 결국 이게 딥러닝 알고리즘, ML 알고리즘, 수많은 알고리즘들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환경은 아직도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을 좀 최대한 빨리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게 약간 정부 간담회 같은데요. 네, 이런 부재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도 사회적 합의를 봐야 규제도 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기업도 충분히 선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약 1% 정도의 국내 배달 시장을 차지하는 것이며 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로봇이 배달을 하게 될 전망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로봇이 얼마나 복잡한 환경을 얼마나 빨리 주행하는 것들이 결국 핵심이 될 것이고 저희 회사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미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